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코틀랜드 외딴섬 스카이섬 산기슭에서 독창적인 피트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탈리스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평소에 보기 힘든 탈리스커의 왕들을 모셨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매년 위스키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위스키 쇼가 열리는데요. 영국에서는 최대 규모로 약 1000여 가지가 넘는 위스키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올드 보틀은 물론이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보틀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인가요?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인 22년도에 올드앤레어 세션에서 마스터 클래스만 버추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처럼 행사장의 별도 룸에서 이렇게 클래스가 진행됐는데 아쉽네요. 이번에는 사전에 바이알 키트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줌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되었습니다. 22년도 마스터 클래스는 탈리스커 외에도 아드백 그리고 글렌리벳이 있었는데 사실 아드백은 패키지가 가격대가 좀 높았고요. 글렌리벳보다는 탈리스커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탈리스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알 세트만 해도 세금까지 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놈의 세금이 붙는 걸 보고 있느라면 정말 짜증이 나죠. 시계 같은 사치품들보다도 이 세금 구조가 정말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년 마스터 클래스는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이 됐고요. 위스키 익스체인지의 코파운더이신 수킨더 싱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위스키 펀의 객원평론가 앵거스 맥레일드 그리고 조니 맥밀란이 호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탈리스커 증류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잠깐 듣고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탈리스커 증류소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탈리스커 10년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 agree with you, Billy. It's one of those whiskies, every time I drink it, I just say, why do I not drink more of it? It's just, I think for some reason you just forget about it. And when you do drink it, you just fall in love again, from the standard 10-year-old, which I think is superb, 18-year-old, which I adore. And even the 25 and 30, I think are absolutely superb. So, yeah. It's still a whiskey which has remarkable and evocative character. Like you cannot not put your nose in a glass of Talisker and be brought back to where it's from, Skye and the coast and the sea. And that kind of power in the whiskey is quite remarkable for a modern whiskey to still have that. And I do think that it's, despite being a cult name and one that everyone knows is famous as part of the classic malts, I still think it's a bit underlooked. And if you were to put matchsticks under my fingernails and force me to decide which distillery to drop a massive bomb on, I would destroy Lagavulin before I destroyed Talisker. A kind of rugged, romantic place. And for me, the whiskey has just got such character. I think it's pretty hard today to pick out a whiskey blind from a lineup. There's a few that you could maybe sort of guess, and it's quite hard to say exactly that is that distillery. But I think Talisker is one of those truly kind of idiosyncratic malts that you can name blind from a lineup. 이번 마스터 클래스의 구성은 이와 같이 6개의 바이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려하죠? 마스터 클래스답습니다. 레전더리급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보트도 껴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 이 중 4가지 정도를 테이스팅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탈리스커 퓨어 몰트 1950년대 병입니다. 병이 생긴 것부터 포스가 대단합니다. 색은 연한 편으로 보이는데요. 노란색, 황금색. 올드보틀 중에도 아주 오래된 위스키들이 이런 색을
뛰기도 한다고 하네요. 쉐리임에도 말이죠. 도수는 45.8도입니다. 노징에서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70년 가까이 갇혀있던 위스키가 이 정도라고? 와, 터진다. 막 뿜어내네요. 올드 보틀이고 올드 쉐리고 완전 찢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뻗어나가는데 대단합니다. 예전에 스프링뱅크 100프루프 사마를리 때 노징이 기억이 나네요. 이날 함께 있었던 지인이자 본 채널의 자문위원께서도 레전더리 올드보모의 느낌이 날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거의 올드스쿨의 끝판왕급 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은 그 기저에 깔린 탄내가 블랙보모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는데 블랙보모가 만일 페일 쉐리 스타일이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팔레트는 다소 아쉽습니다. 노징에서의 퍼포먼스를 무색하게끔 밸런스가 약간은 깨진 느낌? 알코올이 조금은 따로 노는 느낌? 약간 어딘가 블랭크 처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 오래된 다른 보틀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 잔 더 마셔보니까 또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노징은 너무나도 완벽했는데 팔렛은 조금 아쉽네요. 아마도 노즈의 그 완벽함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굉장히 컴플렉스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그 병숙의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40년대 원에 해서 50년대 보틀링이니까요. 두 번째는 탈리스커 고든 앤 맥페일 블랙라벨 1960년대 병입입니다. 이 블랙라벨은 탈리스커의 굉장히 잘 알려진 올드보틀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병 막의 색상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건 50년대 원액으로 만든 60년대 보틀로 추정이 됩니다. 나스이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단독 리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퓨어 몰트하고 유사한 결을 가진 노즈인데요. 임팩트나 컴플렉스를 보면 약간은 순한 맛 버전이랄까요? 그럼에도 이 또한 올드보틀 치고 굉장히 준수한 노즈입니다. 40도임에도 알코올은 거의 50도에 가까운 타격감을 보여줍니다. 팔레트는 제가 예상했던 팔레트네요. 노즈와 팔레트가 그래도 생각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앞서 퓨어 몰트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니쉬도 40도에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긴 피니쉬의 컴플렉스가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퓨어 몰트가 이 정도 팔레트만 보여줬다면 아마도 역대급 점수가 나왔을 텐데요. 세 번째는 탈리스커 1958 BBNR 1973년 병입입니다. 확실한 올드 보틀의 노즈가 있지만 이전 두 가지 보틀과는 약간은 다른 결입니다. 이 바카의 느낌이 좀 두드러지는데 올드 쉐리의 기저의 그 현행에서 느낄 수 있는 프루티함, 또 과실 등이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약간은 컴플렉스한 느낌을 줍니다.
직관적으로 뻗어나는 느낌은 아닌데 은은하게 길게 퍼지는 스타일인 것 같네요. 팔레트는 약간은 조금 단조롭다 할까요? 컴플렉스나 뭐 피니쉬도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도 40도 치고는 피니쉬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묵직한 느낌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탈리스커 1975 25년 오피셜 보틀이죠. 알코올 부징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봤더니 59.9도예요. 알코올이 너무 세네요. 25년 후 숙성해도 CS는 CS인 것 같습니다. 약간 노징을 방해하는 느낌도 있고요. 앞선 보틀들이 40도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올드 쉐리의 느낌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알코올이란 베일에 약간 가려져 있었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2000년 보틀링이라서 그런지 현행 쉐리에서 느껴지는 초콜릿 같은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도 올라옵니다. 올드와 현행의 아주 적절한 조합이랄까요? 이 보틀을 보면 그 라가블린의 레전더리급 보틀이죠. 21년 숙성 1985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올드에서 그 현행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인상 말입니다. 올드 보틀에서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역시나 다소 약한 인상이었는데 그래도 기다려 보니까 알코올이 날아갔는지 뭐 코가 적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블랙 라벨에서 느껴졌던 그 클래식한 올드 보틀의 느낌이 슬슬 올라옵니다. 팔레트에선 그래도 올드 쪽 캐릭터들이 확실히 지배를 하네요. 스모키의 탄내가 누룽지 마냥 구수하게 올라옵니다. 도수가 한 50도 정도로만 내려왔다면 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최근 보틀인데 그만큼 병숙의 과정도 가장 짧았죠. 라가블린 1985만큼의 감동은 아니었던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탈리스커는 마스터 클래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구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스키 고수 매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겠죠. 원가 절감 때문이든 업무 효율 때문이든 이제는 증류소에서 사라진 올드스쿨 스타일에 대한 스터디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형 대량 생산 이전 시기,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공정, 또 시즈닝이 아니었던 쉐리 캐스크, 와인처럼 적당한 병숙을 통해서 시음 적기를 찾는 과정 등 우리가 올드보틀을 갈구하는 이유들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음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50년대 퓨어 몰트 같은 경우에 정말 간만에 역대급 점수가 나올 뻔하긴 했습니다. 그나저나 평가표에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일단 저에겐 과분했던 최고점 스뱅 100% 사마롤리를 그 세르지옹이 평가했던 98점으로 조정을 했고요. 이게 평가표 자체가 100점 칸이 없고 99점 칸이 마지막이라서 그 칸만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했었던 버번 위스키나 뭐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모두 좀 제거했습니다. 싱글 몰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시고도 아직 여기에 못 넣은 위스키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공간이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 마스터 클래스 진행을 도운 3명의 평론가들의 각 보틀에 대한 평가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ybe stick our nose straight in. Our nose is absolutely superb. It was what I was hoping to expect. I think it's got lovely, ripe, you know, I wouldn't say tropical, but like things like mangoes, quite oily, maybe like engine oil, a light engine oil. Hint of bitterness, maybe So grapefruit. Gordon MacPhail bottled so many Taliskers like this, either at 40% or cask strength or 80 proof. They must have had a market for this particular distillery. And, you know, it goes back to what we were talking earlier about Talisker being this kind of special thing that, you know, perhaps its owners over the years haven't really known exactly what to do with it, but it has been cult for a long, long time. You know, like I always think Lagavulin is an interesting comparison because it's the same stable. And I think for me, it's sort of probably lost a little bit. I find it a little dirty. It's more like a liqueur, you know, like I was saying, like an Amaro or a fortified wine. It's just quite soft and gentle and herbaceous. Just be bottled from my own private supply. Oh, then. Anyway, shall we move on to our next? I think and, Tim Forbes brought Talisker 25. It's the first one I tasted, and I was just blown away. And it is just power. You know, it's just huge, like peppery notes flying at you. This one, I think the character sort of disappears. This one has a bit more of the fruit that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I think as you kind of taste your way through these Talisker 25s, which would be a glorious vertical tasting in itself, the sort of Talisker 25s and 30s. I think you see that fruit kind of disappearing a little bit in later bottlings, but this one is just wonderful. It's just such power. That kind of high alcohol completely integrates with the character of Talisker. I just love these bottles. I think it takes water very well as well. I saw someone prepare a second ago. But yeah, glorious whiskey.